지난주에 하셨던 분, 성민 노트 갖고 왔어요? 네. 자기가 뭐가 좀 하여튼 지난주에 한 거 먼저 뭐 했는지 잠깐 복기를 해보면, 지난주에는 이제 소명을 발견하는 과정 중에서 소명이 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봤고, 그 소명을 구성하는 네 가지 핵심 요인들, 첫 번째 재능, 탤런트, 그 다음에 가치관, 그 다음에 환경, 기술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나의 재능이 어떤 것 같은지, 나의 가치관은 어떤 것 같은지, 내가 좋아하는 환경은 어떤 것 같은지, 그 다음에 내가 잘하는 거나 잘 아는 기술은 뭔지에 대해서 한번 각자 스스로 이렇게 적어보고 여러 가지 참고자료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을 좀 밟았잖아요. 그리고 좀 기술을 좀 했는데, 오늘은 사실은 그것들 지난주에 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이제 요걸 구체화하고 이미지화해서 좀 명확하게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좀 더 도움을 주는 그런 과정들인데, 한번 그 노트를 한번 보시면 오늘 하는 거는 6장, 7장, 8장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6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내 소명이 어떤 것 같은지를 좀 더 지난주보다 명확하게 이미지화를 좀 해보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하는 데 있어서 연습하고 실행할 때 뭔가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 얘기하는 오늘은 세션인데, 한번 진행해 볼게요. 6장은 전체적인 윤곽 잡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는, 지난 시간에 내 소명이 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해봤는데, 아마도 명확하게 내 소명이 뭔지를 확 드러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을 거다. 그래서 아직은 명확하지 않아도 괜찮다.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거는 지난주에 작성한 그 네 가지 요소에 대한 그 스테이트먼트 기억나실 거예요. 그 스테이트먼트 보면 나의 재능은 어떤 것 같아요? 라고 쭉 한번 기술해 보세요 하는 거 있었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뭐예요? 이걸 쭉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노트에 보시면 있을 건데, 오늘은 하려고 하는 건 저 그림 작성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 표 있잖아요. 여기 보면 나의 그 소명에 대한 워크시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작성한 내 재능은 어떤 것 같아? 라고 기술한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의 가치는 뭔 것 같아? 이거를 일단 여기다 네 칸에다가 한번 쭉 적어보고, 지난번에 쓴 거 있으면 다시 옮겨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기반으로 맨 마지막에 있는 저기 possible vital vocation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내 소명은 이 정도 어떤 후보군에서 뭔가 좀 좁혀질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떠오르기를 좀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몇 가지를 적어봐라 그런 거예요. 여기 오른쪽 아래 아니 왼쪽 아래 저 글씨 조그맣게 있잖아요. 저거가 제일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한 3시간에 걸쳐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많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들을 했는데, 만약에 이게 나의 어떤 정해진 운명, 우리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주어진 길, 만약에 이런 모든 과정들이 그런 걸 위한 어떤 지향점을 가진 어떤 계획이었다면, 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뭘까? 지금까지 당신의 삶은 무엇을 위한 준비였을까?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 좋은 경험들, 실패했던 경험들, 뜻대로 됐거나 뜻대로 되지 않은 많은 과정들이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어떤 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 목록을 뭐 두세 가지, 뭐 한두 가지 적어보시라 하는 게 오늘의 그겁니다. 한번 일단 요거 한 5분, 10분 동안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지난주에 쓴 거 한번 참 복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호선 지난번에 안 했잖아. 지난번 안 했으니까 지금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빨리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아. 지난번에 제가 그 청년 멘토방에 그 PPT 자료 보내줬거든요. 근데 그걸 아마 보시진 않았을 것 같고, 보시진 않았을 것 같고, 그냥 생각을 한번 오셨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적어보는 거. 글로 적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림, 이 시각화 그림 이렇게 얘기한 거는 어떤 사람들은 글로 하는 것보다 뭔가 이게 뭔가 그림이나 이미지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 사람은 그렇게 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다 글로 적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작성할 때 계속 작성하시면서 우리 처음에 소명이 뭔가 할 때 그 소명이 약간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해라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명이 되게 명확하고 클리어하고 막 이거야 나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냥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하면서 즐길 수 있는 일도 소명일 수 있다는 얘기를 여러 번 강조를 했고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명이 명확하고 확실하고 이거야 뭐 이런 경우보다는 오히려 이 정도면 나는 만족스러워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압박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내 소명이 클리어하지 않지만 나는 뭐 별로 이런 생각을 할 필요 없다. 오늘은 또 1시간, 한 15분 정도에 20분 정도에 시작했나? 오늘은 좀 1시간 이내 한 40분 정도면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너무 길게 해가지고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지난번에 한 게 되게 기본적인 자료라서 그거 갖고 다 하는 거야. 이 뒤에 모든 것들은. 그래서 다음에 다시 누군가를 대상으로 한다면 그 첫 번째 한 것들을 얼마나 좀 컴팩트하게 뭐 한 시간 반이나 그 정도 안에 할까 지금 저는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을 대상으로 만약에 다음에 한다면 그것들을 1시간 반 이내 정도에 따다닥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 전체를 2시간 반이나 하든 그러니까 전체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모여가지고 음.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음. 드리고요. 알아서 하기오라 그러고. 세운 다음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정리하고 그러면 더 좋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어른들은 그게 더 오히려 그럼 오리엔테이션 1시간에 딱 끝내서 이거 나눠주고 지난번에 해주셨던 쭉 것처럼 책 소개하고 자습으로 적어 오시고 그 다음에는 몇 가지 하면 엑서사이즈나 이거 갖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공을 나누고 요 두 음. 번째 자료를 또 나눠드리고 집에서 한번 음. 보고 온 다음에 음. 그걸 가지고 자기가 옆에 있는 사람하고 나누면서 음. 피드백하면 음. 서로 내가 보고 있는 남이 보고 있는 나까지 전체적인 윤곽이 보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지금 우리 훨씬 더 내용이 충실해지고 그냥 풍성해질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길게 하면 막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막 그러니까 저는 그거 초반에 했던 거 그거 그런 식으로 하면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네. 제가 자료만 조금 보완하면 이게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호준이한테는 그 5장 기술의 음. 엑서사이즈 9번 이게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6페이지가 몇 페이지가 뭐. 기술 체크리스트요. 네네. 기술이요? 네.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그걸 가지고 자기 재능이나 가치나 이거요? 이거? 네. 이거요? 이거를 이 도표 안에 음.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요거는, 요 마지막 기술 요 사각 아까 그 표 안에서 음. 네 번째 귀퉁이에 나오는 게 요 스킬이 여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쵸. 맞아요. 그런 식이죠. 그렇게 매칭해 가면서 하는 거죠.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지금 말씀하신 게 좋을 것 같아요. 1시간에 전체 딱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에 써오세요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그거 갖고 1시간에 그냥 딱 끝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3, 40분이나 1시간 동안 이렇게 서로 이렇게 비교 뭐 이렇게 하고 너는 어땠어 나는 어땠어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 너무 지겹지도 않고 괜찮을 것 같아. 이게 힘든 과정이야 이거 사실은. 그리고 이게 좀 조용히 자기를 성찰하는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약간 약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 원래 돈 내고 해야 돼. 맞아요. 그래야지 더 열심히 해. 돈 내고 해야 돼 원래. 한이는 이런 거를 고등학교 때도 자기 진로 정하고 할 때 어. 해서 네, 한이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는 아. 헌신이래요. 아 자기가 자기가 뭔가 아는 거를 가르쳐주고 음. 나눠주고 할 때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고. 이 저자하고 비슷한데 네. 이 저자도 딱 그건데 예. 음, 이 사람도 value 스테이트먼트야 응? value 스테이트먼트는 뭘 어디 있어요? 아니요 아 이게 지금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가 2, 3분 내에 얘기해 볼게요. 지난번 우리 처음에 할 때 소명이 뭐냐로 시작을 하면서 소명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소명은 요 네 가지가 합쳐져서 내 소명이 된다. 재능, 가치. 이제 재능은 그 탤런트 뭔지 알잖아요. 그죠? 재능이. 이 가치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세상에서 꼭 이거가 있어야 돼. 그런 건데 그다음에 환경은 저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장소, 일의 유형, 돈 뭐 이런 거고 기술은 내가 잘 하거나 잘 아는 거. 요거 이렇게 네 가지인데 이 각각에 대해서 스테이트먼트를 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거 내 재능은 이런 건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내 재능은 이런 거 같아라고 이거는 볼게요. 이런 걸 쭉 생각을 하면서 내 재능은 이거 안 되냐 왜? 안 되는구나. 내 재능은 이런 거 같아라고 한번 쭉 글을 썼었고 한번 몇 줄로. 그다음에 지금 가치라 그랬죠. 이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치라는 건 이런 건데 내가 중요한 가치 이건데 예를 들어서 저 안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죠. 그때 그죠? 저 가운데. 저거 중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한번 적어보세요 했거든 지난 시간에. 그러면서 나는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한번 찾아봤고 그걸 기반으로 하고 나는 나의 가치관은 이런 거예라고 하면 한 두세 줄로 썼다고 지난 시간에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이 네 개가 합쳐져서 오늘 지금 아까 처음에 보여준 거기다가 한 눈으로 보이는 거야 원래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성민 다 했어 벌써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를 들면 저 아래 저 있잖아요. 밑에 예시라고 써놨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쓴 걸 보면 대충 이렇게 쓰는 거구나라는 게 보여요. 나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게 쓰는 거야 이렇게. 각각의 예시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거고. 하여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그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생각하고 적어본 시간이었고 지난주에.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요거 한 장에 한번 표현해 보라 하는 거였었어요 오늘은. 그리고 저 한 장에다가 네 가지를 한번 써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맨 아래에 있는 저거 나의 그 가능한 후보가 될 만한 아마도 확률이 높은 나의 소명은 이런 건가 보다라고 한번 적어보는 거고. 그래서 일단 진행해 볼게요.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면 이제
조금 더 한눈에 들어올 거잖아요. 지난주에는 뭐 각각의 요소를 좀 상세하게 뜯어봤다면 오늘은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 시각적으로 한눈에 딱 보면서 조금 더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내 소명은 이런 쪽에 매우 가깝겠구나라는 거를 여기다 적었을 거라고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고 치고 이제 하는 거예요. 됐다고 치고 그걸 갖고 이제 연습을 이제 7장 8장은 연습을 좀 해보고 할 때 방해가 된 요인들을 어떻게 뛰어넘을 거냐 하는 게 이제 오늘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파트 1이 끝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거는 아까 또 자꾸 이 책에서 드림잡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소명에도 가깝고 내가 가장 이렇게 나한테 가장 잘 맞는 일이 이런 거야라는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생각했을 거라고 보고 그거 갖고 이제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이 장부터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목표를 한번 선정해보면 구체적으로 한번 잡아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돼야 돼?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내가 만약에 뭐 성직자 쪽으로만 됐어. 그러면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장로교회에 무슨 뭐 어떤 교회에 무슨 부목사, 예를 들어서 뭐 전도사,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찍어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찍어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연습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이제 그거가 됐어. 그럼 한두 가지가 됐으면 이 사람들이 이 7장에서 강조하는 거는 저거 스텝 2입니다. 스텝 2. 그거 갖고 진짜 좀 해보라는 거야. 첫 번째 1, 2, 3, 4고 써 있잖아요. 첫 번째가 정보 수집이에요. 저기 리서치 이렇게 3번이나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자료 수집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야. 내가 이제 소명은 알았어. 나 이거 하고 싶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까지 좋았는데 이걸 실질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를 해야 될 게 정보 수집이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표와 관련돼서 이렇게 뭔가 구체적인 어떤 직업이든 회사든 뭐 어떤 관련된 사람이든 딱 몇 개 찍어가지고 다 리스트업 한번 하라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그 사람한테 연락도 한번 해보고 그게 무슨 회사라면 회사에 그 뭐 채용 담당관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면담 좀 하고 싶다. 약간 이렇게 공격적으로 좀 얘기 좀 해보라는 거야.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의의 거짓말도 필요하다는 거야. 그 사람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 회사 무슨 뭐 삼성전자 뭐 물어보는데 별로 마땅치 않아요. 근데 거짓말도 필요하면 하라는 거야. 나 당신 회사 조사하고 싶으니까 인터뷰 좀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는 되게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내 목표를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이제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보를 획득하고 그다음에 그 획득된 정보를 잘 기록해 두고 나중에 차곡차곡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하게 보는 건 누가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해줬거나 정보를 줬으면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땡큐 메시지, 감사 메시지를 꼭 전하라는 거야. 이메일이든 뭐 문자든 간에 뭐 카톡이든 간에 그렇게 하고 거기까지 되면 구체적인 뭐 면접 지원서, 아니면 채용 지원서, 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 그걸 준비하고 이 준비하는 방법은 우리가 나중 챕터에서 아주 상세하게 어떻게 지원서, 그다음에 이력서, 그다음에 면접 스킬 이런 거는 이 다음 또는 다음 마지막 세션에서 좀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고 그거는 지금 아마 그 프란시스 님이 해 주실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실제로 그게 되게 하다 보니까 되게 구체성을 띄었어. 그러면 진짜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하여튼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한 거는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 나는 이제 대충 어느 정도 명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나의 그 재능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걸 파악을 하게 됐고 그래서 상당히 근접한 후보군의 몇 가지 소명 직업을 알게 됐고 그거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서 강조하는 건 아주 깊이 있게 집요하게 정보 수집하고 컨택하고 하라는 거예요. 여기 핵심 메시지는 그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오늘의 핵심이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연습이라는 거고 맨 위에 저 글씨 쓴 거 한번 봐주실래요? 이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사람이 이거 전문가가 쓴 건데 세상은 무대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연습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조금 준비하거나 연습한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훨씬 더 와닿을 거예요. 이거는 저같이 사회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은
명확하게 와닿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되게 자기가 뭐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걸 너무 많이 봅니다. 머릿속에서만 맹맹맹맹 돌고 행동으로 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조금 더 액티브하고 이게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확률적으로 매우 높다. 원하는 거를 성취할 확률이. 머리만 발달한 사람은 사실은 별로 이렇게 우리 좀 다른 얘기지만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쟁취한다 그런 말이 있었잖아. 약간 그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거예요. 이게 그거 이게 이제 다 된 거고 오늘은 그러면 봐보세요. 자, 다시 한번 똑같은 얘기 또 반복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1장부터 5장까지 했어. 소명이 뭔지 대충 알았고 그거의 그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봤고 오늘은 그거 갖고 6장에서 한번 한 장으로 딱 보면서 눈에 잘 보이게 했어. 그 다음에 7장에서는 그거 갖고 조금 이제 명확하게 몇 가지 좀 구체적인 거를 좀 적어봤고 그거 갖고 앞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정보 수집을 집요하게 공격적으로 아주 컨택을 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거잖아요.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를 겪을 거잖아. 결국은 내가 뭔가 원하는 걸 쟁취하는 과정에서. 그랬을 때, 오늘의 마지막은 그랬을 때 이런 생각이 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진짜 계속 하는 과정에서 이 네 가지가 나를 실패하게 만들 거다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첫 번째는 의욕상실. 여기서 영어로 디모티베이션. 모티베이션이 안 되는 거. 이게 이 내 열정을 방해하고 파괴하는 이 의욕상실, 디모티베이션. 이게 반드시 나타나서 나를 방해할 거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저기 프로크스티네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미루는 버릇. 자꾸 알았어 하긴 하는데 다음 달에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그래서 시작을 못하게 하는 이 악마 같은 이게 나타난다. 반드시 나타날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잘못된 가정이라고 하는 거야. 나는 안 돼. 나는 뭐가 안 돼서 뭐가 안 돼. 뭐 이런 뭐 어떤 환경 탓하거나 뭐 이러면서 하는 것들이 나타나요. 마지막으로는 스트레스. 이게 뭐 다 좋은데 막상 하려니까 엄청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그 소명으로부터 그 여정에서 이탈한 이 네 가지가 내적 장애이혼. 다음 시간에는 외적 장애이혼을 할 건데 오늘의 마지막 세션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향해서 이제 엄청나게 가는 과정에서 이 네 가지가 나를 넘어지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겨내야 된다. 여기 맨 위에 보시면 또 똑같은 말이죠. 여기서도 그 기회가 가장 좋아하는 변장술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가 분명히 왔는데 이 네 가지가 가장을 해가지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다들 이거는 뭐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조금 간단하게 한번 다루면서 오늘은 마칠 건데 이 네 가지를 어떻게 하면 좀 근데 사실 지금 앞으로 볼 건데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상식적으로 아는 건데 사실 행동하기 어려웠던 것들인데 그거를 오늘 다시 한번 보면서 그래 내가 뭐 새로운 건 아니지만 그래 이걸 이렇게 하면 좀 나을 거야 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욕상실을 다룰 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첫 번째 정답은 없다. 자기만의 방식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킬러 앱 같은 건 없다. 아주 뭐 특별한 비법 같은 거는 없다. 그래서 이 동기부여, 모티베이션이라는 거 하는 거의 정의가 보시면 뭔가를 하고 싶은 것, 어떤 거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그거를 머뭇거리게 하는 그 마음을 이겨내는 상태를 우리가 동기부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뭐 원하긴 하지만 뭐 귀찮거나 안 될 것 같아 부정적인 마음이 센 거를 디모티베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만의 방식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무기력한 생각이 들었을 때 그거를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아마 내가 이렇게 의욕상실이 되는 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너무 지쳤을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휴식과 회복 기간을 거치면서 충전을 하는 게 필요하다. 너무 여기에 몰입되면 다음 스텝으로 나가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팁을 주는 거는 마지막으로 좀 제안을 하는 거는 어떤 갈망이 있잖아요. 그 소명으로 향한 갈망이 있어. 지금 이미 있는 상태야. 이거 차 빼달라 그런 것 같은데, 왠지 잠깐만요. 여보세요? 아, 네네.